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배송이 제일 빠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실전 적천수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 급하신 분들은 실전 적천수 001부터 242회 사이에 제1기 실전 적천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책을 구입하셔서 마음 편하게 1기 영상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기 영상은 조금 더 꼼꼼하게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급하면 1기 영상도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실전적천수 678회입니다. 오늘은 지장간에 없는 오행을 불러다가 천간과 맞춰보고 지지와도 맞춰보고 지지 미토와 불러온 천간을 맞춰보는 것을 인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리저리 사주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를 알아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인종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토 안에는 정을기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만 재성과 관성이 없습니다. 재관이 있어야 이 사주가 제대로 살아가고 잘 돌아가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재성을 인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의 재성은 수입니다. 수. 천간의 수라면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만 어느 것을 인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수를 인종해도 상관없고 임수를 인종해도 상관이 없지만 관례상 임수를 인종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계수까지 인종을 다 하자니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임수만 인종하는 것입니다. 계수를 만약에 인종해서 계수를 미에다가 12운성으로 되어보면 묘입니다. 그리고 임수를 인종해서 지금 파워포인트에 올려놨습니다만 12운성으로 미와 대비해보면 양이 됩니다. 양묘가 됩니다. 양묘란 것은 절태보다는 활동성이 있지만 거의 절태나 비슷하게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태가 제일 힘들고 나쁘고 그 다음에는 양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은 공통적으로 보면 남자나 여자나 재성은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양이니까 음간을 인종해 보면 묘가 되지만 양간을 인종해 보면 임수를 인종하면 양이 되니까 아버지와는 잘 안 맞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시거나 아버지가 나한테 준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번이라고 써놨습니다만 기미는 보통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장사 사업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을 하든지 자격증, 허가증, 면허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재성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재성은 돈 관리가 잘 안 되니 주식 투자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풀리지를 못합니다. 남이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귀가 얇아서 사기도 당하는 것이 기미입니다. 그래서 기미는 부동산에 묻어라.
땅이든 아파트든 부동산에 묻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잘 의논해 보시고 부동산에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묻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명 여명으로 재성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김이라면 재성이 양이니까 내 아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임이 오면 양이요 개가 오면 묘니까 12운성으로 따져보면 따질 것도 없지만 따져보면 천살 화개살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명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아버지보다도 벌써 내가 중년인데 나와 같이 사는 아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여자가. 그런데 천살 화개살이라 부부 인연 없습니다. 아내가 염섭의 옷을 입고 양묘의 옷을 입고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내 사주입니다. 내 사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아내의 탓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주 때문에 내 운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섭으로 누웠으니 밤에 나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할 리가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밖으로 돌아다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미가 남명일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별로 밤의 일에 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미가 여자일 경우, 여명일 경우에는 재성은 여명에만 해당되는 것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앞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인연이 별로 없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여명인 기미입니다. 여성이 기미일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재성과 관성이라 그러는데 없는 게 재성과 관성이 아니고 재성과 식상입니다. 관성은 을목이 관성이라서 일단 지장간에 관성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식상을 인종해 보면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종입니다. 대종인 사람은 잘났다. 목에 힘 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뻣뻣하게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토 옆에 오화가 오기만 하면 월지에 오든지 시지에 오든지 오화가 오기만 하면 암록이라 잘났다고 목에 힘들고 지식 똑똑하다고 뻣뻣하게 나옵니다. 선민성이 강하고 대단히 어깨를 쳐들고 다니면서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기미이기도 합니다. 기미는 자격증, 공무원, 선생, 기능, 기술 이런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데 대종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명은 처갓집이니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는 처갓집도 잘해야 되니까 여유가 있으면 잘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기미가 여명이라면 대공의 대종이니까 자식이 시험 잘 치고 공부 잘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조금 나빠도 자식이 공부 잘하면 그래도 부부간에 같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의 하병충해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만 여기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토 옆에 오화가 오면 오미 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합이기도 하지만 바로 암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록의 문제가 되어서 이 사주는 대단히 잘났다고 나서기도 하고 인성만 많고 인성 비급만 많지 관성과 재성이 없어서 잘났다고 폼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사교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 옆에 축이 오면 축미충이 되는데 축미충은 바로 잘 아시다시피 술이 축미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에 다시 진이 오거나 술이 오면 진술 충미의 모습이 사명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옆에 제일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미옆에 자가 오는 것입니다. 자가 오면 육해가 되고 원진이 됩니다. 거기다가 도화살까지 옵니다. 그래서 기미 옆에 자가 오는 경우에 원진, 도화살 등의 문제가 같이 봉착된다. 큰 사고가 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대충 책이 쓰신 분은 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미는 양인입니다. 이것을 왼쪽에 있는 기미는 기미일주에 있으면 이것을 일주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가 일지에 있지 않고 월지에 있는 경우 이것을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일지양인이나 월지양인격은 대단히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안 드린 것이 하나 있어서 또 올렸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진을 만나면 진술충미입니다. 진술충미는 진술충미를 만나면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가능하면 의사나 검사나 돼서 강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대단히 불행해지는데, 미토 옆에 진이 오면 미 안에 들어있는 정화와 진 안에 들어있는 을목이 개수가 정계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와 진은 표면적으로는 진미가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 않지만 지장간 안에서 정계충, 계정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미 옆에 진이 올 때 또 다른 오행이 지지에 무엇이 있는가를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기미 옆에 축이 있었기에 충미충이 되기도 합니다만 바로 탕화입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되고 탕화가 되기 때문에 이 미를, 원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를 무엇이 와서 치면 다시 축이 와서 치든지, 아니면 축이 와서 미를 다른 어떤 것이 와서 강하게 칠 때에 탕화가 생기고, 자가 와서 미를 치면, 만약에 예를 들어 행운으로 자수가 와서 자가 와서 미를 치면 잠이 형살이 되고 탕화가 되고 도화살이 되어서 완전히 바람나고 뒤에서 스캔들 나고 직장 쫓겨나고 남편하고 이혼, 아내나 남편하고 이혼하는 꼴이 생기는 것이 바로 탕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수가 와서 미를 치면 충미충도 생기고 잠이 원진도 생기고 파도 생기고 도화살도 생겨서 집안은 끝장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단명사주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기축, 기미, 무진. 일간이 대단히 강합니다. 일간이 기토, 나머지 비견급제가 5이나 됩니다. 지금 코로나 그것 때문에 삑삑거려서 제가 신경 쓰느라고 말을 약간 더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가 일간을 포함해서 6개나 됩니다. 그리고 토에서 식상으로 가는 식상은 바로 경금 하나뿐입니다. 자수는 재성입니다. 자수가 재성이지만 기토와 비견급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궁급쟁제가 되어서 자수를 그냥 공격해버리니까 자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재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 이 사주는 사실은 비견급제뿐인 사주가 되고 거기다가 경금인 식상이 하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주는 백호살, 충미충, 화개살, 귀신만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진, 촉, 미, 귀신만 다 모아놨습니다. 술이 들어오면 진술충미가 생겨서 집안에 가족이나 누구가 고로 들어가던 상황이 생겨야 되고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주는 화가 없습니다. 화가 있으면 조금은 그래도 말려줄 텐데 자수, 경금, 경금은 금생수하니까 일단 금의 서늘한 기운입니다. 진 안에 있는 을목, 진, 을, 계무가 계수가 있어서 여기는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어서 조금은 축축한 상황입니다. 이 사주는 경금이 버티고 있는데 이 경금이 바로 식상입니다. 6이나 되는 비견급제를 자기 식상 앞으로 끌어들이니까 대단히 힘듭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경금을 치게 되는 오행이 온다면 특히 대운으로 사가 와서 화급금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대운 사가 왔을 때 이 사람은 큰 수술을 하고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은 특히 식상이 저 구석에 있고 재성이 저 구석에 있으면 연애는 일찍 했을지 몰라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단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단명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월 25일 날 한강변에서 사망한 대학생, 의과대학생 사주를 보면 그 사람도 바로 단명사주입니다. 저희가 수사나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주 자체는 단명사주였습니다. 게다가 축축한 기운이 오는 날, 오는 시간이었는데 축축한 기운이 오는 강가로 갔으니 횡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단명사주란 것을 알았으면 물가 쪽으로 가능한 가지 않고 밤에 물가 쪽으로 가지만 않았더라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명사주도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